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차례장입니다. 한번 또 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네요. 좋지는 않아가지고 한번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한번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2511.95예요. 0.12% 정도 빠지고 있고 코스닥은 0.3% 정도 현재 빠지고 있어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한 1.2% 정도 빠지고 있네요. 본주는 0.1% 정도 빠지고 있고 포스코홀딩스 1.3% 좀 빠지고 있네요. 지금 종목들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오르는 하이닉스가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네요. 또 0.4% 정도. 현대차도 또 오르기 시작하고 있고 이제 슬금슬금 더 변동되는 부분들도 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장이 상당히 안 좋죠. 안 좋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그 장중에 1330원 중반대까지 밀렸어요. 그 매파적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그 여파가 진정이 되면서 글로벌 달러가 주춤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오후에 일본은행의 그 통화정책 회의에서 통화정책 변화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시장이 이제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 외국환중기에 보니까 이날 환율은 오후 12시 7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보다 2.85원이죠. 2.85원 내린 1336.85원에 거래 중이더라는 거죠. 이날 환율은 역의 환율을 반영해서 전 거래일 종가보다 1.3원 정도 올라서 1341원에 개장을 했는데요. 이후 환율은 1340원 위에서 움직였는데 점차 상승폭을 낮추더니 1335원까지 밀리면서 하락으로 이제 전환을 한 겁니다. 장 초반에 매파적인 동결을 결정한 FOMC 영향과 그 미국 고용시장이 여전히 타이트하다는 그런 게 확인됐어요. 그래서 환율이 상승 압력을 받았고 다만 달러 인덱스 상승 추세가 멈추면서 환율도 1340원 선에서 저항력이 높아졌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21일 저녁 11시 기준 105.49를 기록하고 있고 여전히 달러 강세지만은 추가 상승은 주춤하는 모양새고요. 달러 이안 환율은 7.29 위안대로 소폭 내림세입니다. 국내 은행 딜러는 그 내고가 의미 있게 나오는 장은 아니다. 전날의 연고점 1343원에서 방어가 돼가지고 오늘은 한번 쉬었다 가는 것 같다 이야기를 하네요. 다만 여기에서는 오늘 또 1340원 근처에서 많이 사면서 매수 분위기라고 해요. 위 아래가 다 열려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그 국내 증시에서 순매도를 하고 환율 상승을 지지하고 있어요. 외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700억대, 코스닥 시장에서 한 100억대 정도를 이제 팔고 있는 거죠. 이날 일본은행이 통화정책 회의를 열었어요. 마이너스 0.1%의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을 유지를 했는데 이에 147원대로 7엔대로 하락을 했던 달러 엔 환율이 148엔대로 즉각 상승을 해가지고 엔화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시장은 우에다 가조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긴축 실마리를 내놓을 것인지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국내 은행 달러는 BOJ 회의가 시장에서 엇갈리게 해석되는 경우도 많아서 엔화 변동성을 잘 봐야 한다고 하죠. 다음 주 분기 말이지만은 국내장은 추석 휴장이어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원래 분기말은 내고가 우위인데 지금 분위기는 환율이 위쪽이라 생각만큼 환율이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달러 엔 환율이 150엔을 넘보는 선까지 이제 진전이 되다 보니까 엔화 약세 방어를 위해서 메시지를 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썩 좋지 않다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좀 잘 돼야하는데 뭐 그렇지 않아가지고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좀 보니까 상당히 좀 짜증이 나는 수도 있을 겁니다. 현재는 삼성전자가 지금 68,700원 정도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800원, 700원에서 다시 조금씩 오르는 것 같은데 잘하면 보합까지 가겠는데요. 69,000원까지는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뭐 외국인들은 좀 사고 있는데 기관들이 좀 팔아요. 지금 보니까 우선주는 한 55,200원 선에서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지금 우선주가 우선주 좀 많이 빠지네요. 보니까 오늘따라 우선주는 한 55,500원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고 많이 흔들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뭐 삼성전자뿐이 아니라 요즘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지금 요동치는 정치 테마주. 이재명이죠.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 이후로 이제 첫 거래일 오늘이죠. 증시장에서 정치 테마주가 요동치고 있네요. 그래서 이 대표와 테마주로 엮인 종목들이 일제히 급락을 하더라. 동신건설 23.68% 빠지네요. 거의 뭐 하한가 수준으로 가는 것 같고, 동신건설을 보니까 이 대표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 본사를 두고 있다는 이유로 테마주로 분류된 종목이다. 고향이 있으면 테마주야. 동신건설을 포함해서 지난해 3월 20대 대통령 선거 전부터 이 대표의 테마주로 지목됐던 종목은 이날 일제히 뒷걸음질 쳤어요. 같은 시간 코스닥 시장에서 에이텍이 15.3%, 형지 INC 1.8%,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이스타코가 4.9% 정도 하락을 했네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49표, 반대 136, 기권 6표, 그리고 무효 4표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찬성 반대는 한데 무효는 또 뭐야? 무효 4표는. 야, 국회의원실화 돼가지고 투표를 무효표까지 낼 정도면은 이거 문제 있는 놈들 아닐까요? 상당히. 응? 배운 사람들이 참. 하여튼 테마주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테마주. 그리고 또 국내 증시에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대차 거래 잔고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요. 이 대차 잔고는 공매도 대기 자금 성격을 띠고 있어서 공매도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답니다. 폭탄으로. 금태협회에 따르니까 21일 기준 대차 거래 잔고 금액은 85조 9,347억 원으로 집계됐고, 최고치였던 지난 7월 25일 이후로 93조 9,824억 원 대비로는 약 8억 원 정도 줄은 규모라고 하네요. 다만 대차거래 잔고 주식 규모로 살펴보니까 증가세가 나타났고, 지난 7월 25일 당시에 대차거래 잔고 주식수가 19억 4,914만 8,368주였는데 현재 대차거래 주식 잔고 주식수가 20억 3,184만 주로 이렇게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이는 주가 하락의 영향이죠. 대차거래 잔고 주식수가 4.2% 정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들의 가격이 내려가면서 대차거래 잔고 금액이 줄어든 것이라고 합니다. 연초만 해도 대차거래 잔고 주식수는 17억 5천만 주 수준이었는데 지난 3월부터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현재는 한 20억 주 정도 이상을 유지 중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대차거래는 주식을 보유한 기관이 차익 기간에 수수료를 받고 주식을 빌려준 뒤 나중에 돌려받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그 비차입 공매도가 이제 금지돼 있어요. 그리고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대차거래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차거래 잔고를 공매도 대기자금으로 분류하는 성향이 짙고요. 대차잔고 증가가 향후 공매도 증가의 시그널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은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거 고려하시기 바라고, 좀 많이 빠질 때 좀 모아가지고 우리 9월 말까지니까 오늘이 좋네요. 배당금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